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올해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적 같은 행운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부터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은 가뭄이 온 땅에 촉촉한 비가 내리는 그런 행운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도전한 일에서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또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만족하지 못했거나 그 밖에 다른 건조하고 척박한 상황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감정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설날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에게 반가운 비가 내린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다음 챕터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뭔가 가뭄이 들어서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있게 된대요. 일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은 설이 지나면서 일이 막 잘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대요. 또 관계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셨던 분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해결이 되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끝나면서 두 다리 뻗고 마음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엽전 6번 카드랑 테이크 어 브레이크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두 카드 모두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이 해결되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적 같은 행운은 복잡했던 상황이 정리되고 스트레스를 주던 상황이 끝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웅력 카드도 나왔죠.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이 어떤 변화와 변혁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기를 넘어서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대요.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고 그 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진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럭키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스스로를 불운하로 여겨왔다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에서는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신대요. 여러분이 나 자신을 행운아로 여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삶이 행운으로 가득하고 내가 무엇을 도전하든 그 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운이 굉장히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2026년을 맞아서 내 운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제 내가 행운이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하게 되신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6년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적 같은 행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고 스트레스를 주던 요인이 해결되면서 마음 편하게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이완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기가 전환되면서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타로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의 2025년과 2026년을 좀 비교해 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2025년에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었고 꼭 달성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일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었다라고 느껴지는데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계속 의심을 했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저 목적지에 과연 내가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1년 내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이룬 것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나 자신을 계속 의심하고 그래왔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2026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 삶은 지금 아주 잘 풀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신대요. 여러분 삶이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황이 풀리고 여러분의 일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신다고 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숨 돌리면서 그동안 미뤄오고 참아왔던 무언가를 도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되면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일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무언가가 있다면 2026년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대요. 여러분의 재능을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기회를 찾아 나서거나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꿈꿔왔고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무언가에 뛰어들게 된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재밌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되신다고 해요. 그동안은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해왔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나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전부 다 발휘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신다, 이렇게 보이네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 삶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이 기적 같은 행운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을지 추가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로 수학 카드와 하옥 카드가 나왔어요. 이 수학 카드는 여러분이 수확할 것들이 많아지고 거둬들일 것이 많아진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는 시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느끼셨다면 이제 설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운이 확 바뀌고 삶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보상을 한꺼번에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수확할 것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큰 보상과 포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어서 하옥 카드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 감옥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갇혀있던 감옥이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이 감옥이라는 게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이 상황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믿어 오셨을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 또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속한 이 상황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등등, 이런 부정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셨대요. 지금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그곳에 가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뒀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원하면 그 슬럼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대요. 이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어주고 여러분 삶에 행운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내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에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갇힌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함을 느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3가지 이상 일기장에 적어보시면 좋거든요. 일기를 따로 쓰지 않으신다면 메모 어플 같은 데에다 적어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감사할 만한 것들을 떠올리고 그것에 감사함을 표하는 문장들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푹 잤다, 그랬다면 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도움을 줬다면 그런 것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이런 도움을 줘서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됐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또는 저녁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입에 잘 맞고 정말 맛있었다면 그것도 감사할 만한 일로 적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을 하루에 3가지 이상 매일매일 적다 보면 내 에너지가 점점 감사하고 만족하는 에너지로 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감옥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갇힌 에너지, 정체되어 있는 에너지에 빠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은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내 삶에 만족하려고 하고 내 삶에 감사함을 느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게 쉽진 않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에너지를 전환하셔야지 여러분에게 찾아올 이 비를 빠르게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가뭄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정체기에서 벗어나서 촉촉하고 풍족한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 감사하는 마음,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느껴야 한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어요. 감사일기를 써보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적어보세요. 하루 이틀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다 보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매사에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돼야 여러분 주변 상황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나의 외부 환경은 내 마음의 발현이고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내 내면이 평온해야 내 주변 환경도 평온해지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내뿜는 에너지를 그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에너지로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확할 것들을 다 수확하면서 행운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적 같은 행운이 무엇인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미리 뽑아놓은 카드들부터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실현되는 행운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추분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고 굉장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지금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곳이 한참 멀게 느껴지고 절대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설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목표한 그곳, 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대요. 특히 2026년 가을쯤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나왔거든요. 추분 카드도 그렇고 가을 카드도 다시 한번 나왔죠. 여러분은 올 가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받고 제안을 받고 기회를 받고 변화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템퍼런스 카드, 오늘이라는 카드랑 용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이 2장의 카드 다 용이 그려져 있는 카드들이죠. 여러분이 본질이 용인데 지금까지 이무기로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아직 용으로 승천하기 전의 모습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고. 근데 올 가을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용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용으로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게 된대요.
나비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올 가을에 어떤 변화를 맞으면서 그 번데기 밖으로 나와서 고치 밖으로 나와서 날개를 펴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하고 여러분답게 살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놓으면서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오늘이라는 카드가 내가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취하면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카드의 이무기가 여의주를 3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오늘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지금 여의주가 3개나 있는데 왜 용이 되지 못하지? 여의주가 하나만 있어도 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이 오늘이가 그 답을 알려주죠. 네가 여의주를 3개나 갖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하는 거야. 2개를 놓고 하나만 가지면 용이 될 수 있을걸?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무기가 여의주 2개를 내려놓게 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의 여의주만 물고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불필요하게 있는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족쇄가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새로운 내가 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물론 이 새로운 나는 진짜 나죠.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뉴문 카드가 나왔는데 새로운 달이 떠오르면서 그 전에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고 그 전 주기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래요. 이제 2026년 설이 지나고 본격적인 병오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주기에 들어서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건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앞서서 그 전 주기에서, 그 전 사이클에서 유용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던지고 내려놓아야 한대요. 그게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고 짐이 된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더 가까운 버전에서는 예전에 여러분이 쓰던 것들이 또는 갖고 있던 것들이 전혀 유용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대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계속 과거로 끌어들이고 퇴보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이제 놓아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일을 이제 그만두셔야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새로운 달이 뜨고 새로운 해가 뜨고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고 진짜 여러분의 편이 생긴대요. 여러분은 병오년에, 특히 가을에 어떤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가을쯤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기도 하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타로 카드를 좀 뽑아서 2025년의 여러분의 모습과 2026년의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2025년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굉장히 느리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의 말이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을 쏟는데도 제대로 된 진전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적으로 이런 노력을 쏟았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또 관계적으로 이런 노력을 쏟으셨다면 내가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들였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관계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발산하는 에너지, 드러내는 에너지, 표현하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2025년을 보내셨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가져왔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들도 많이 끌어왔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한 탓에 그 에너지를 보고 그 에너지를 탐내거나 그 에너지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주변에 있었을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소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2026년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와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쏟아진 병을 그냥 쏟아버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쏟아진 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때 나에게 불필요한 관계, 나에게 불필요한 상황, 나에게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꼭 붙들고 있었던 그 두 개의 여유줄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단 하나의 여유주만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 그림에 세 개의 화병이 쏟아져 있죠. 지금까지는 이 쏟아진 화병을 보면서 계속 미련을 두고 이걸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병을 다시 세워서 거기에 물을 다시 채워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병훈연을 맞아서 여러분이 이 쓰러진 화병들을 그대로 두고 아직 쓰러지지 않은 두 개의 화병만 가지고 떠난대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화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마지막에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그려져 있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누리는 그런 에너지로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계속 불만족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그 에너지가 확 뒤바뀌면서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가 되신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궈낸 것들을 찬찬히 보면서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관계들만 남게 된다고 하거든요. 원래 운이 바뀔 때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가 되죠. 나에게 불필요한 관계들이 끝나면서 새어나가고 있던 에너지들이 다시 나에게 모이고 그 에너지로 내가 앞으로 확 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이제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병오년, 가을에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게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관계, 찌꺼기 같은 일, 찌꺼기 같은 상황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기적 같은 행운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추가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삶에 어떤 정의가 실현이 되고 카르마가 돌아올 거다, 업보가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잘 대해줬던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자신이 내뿜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기운을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된대요. 여러분에게 자신이 줬던 에너지를 그대로 다 돌려받을 거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에너지를 그대로 다 돌려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이것저것 많이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올해는 지금까지 나눠줬던 거, 여기저기 뿌렸던 씨들을 다 거둘 수 있게 되는 한 해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해줬던 것들, 사람들에게 줬던 좋은 에너지들이 전부 다 몇 배로 커져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한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많이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줬던 그 에너지들이 전부 다 보관되고 불어나 있대요.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돌아올 거래요. 특히 여러분이 잘해줬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은혜 갚은 까치라는 카드가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여러분에게 다 표현을 하게 되는 한 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흔쾌히 그 도움을 주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기회를 주고 어떤 좋은 제안을 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선업 덕분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건당이라는 카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여러분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에 무조건 반대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래왔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대요. 그게 그 사람 본인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단점이나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여러분에게 투사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야 할 화를 여러분에게 내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여러분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것에 반응을 하지 말고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스스로에게 화내고 스스로를 벌할 수 없으니까 괜히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그 화를 투사하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역시 이런 태도를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된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상처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나의 그림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가 난 것처럼 느끼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다라는 걸 알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다면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게 내 문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저 사람한테 화가 났는지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남에게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해서 투영해서 하는 행동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나의 그림자를 남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올해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적 같은 행운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이 무언가에 도전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행운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어떤 목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여러분이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2026년 병오년을 맞아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온대요. 여러분에게 가장 운이 좋은 시기는 봄과 여름이라고 나왔거든요. 특히 봄에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시도한다면 여름이 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성취를 하고 거기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된대요. 특히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큰 행운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커지는 그런 1년을 보내실 것 같고 특히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야 안에서 멋진 성취를 해낼 수 있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높은 목표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길 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정한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 그런 목표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행운처럼 더 느껴져서 만약에 딱히 어떤 목표나 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설이 지나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은 여러분의 목표와 꿈이 이루어지는 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에 발아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봄에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시도하거나 그런 분들은 여름이 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티튜드라는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이 행운을 끌어당기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행운을 잘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능력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대요.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열등감이나 박탈감이나 상실감이나 결핍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여러분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봄이 가기 전에 그것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시도하고 어떤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싹이 나오고 그것이 쑥쑥 자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로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의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2025년에 여러분이 굉장히 인내하고 성실하게 한 해를 보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일도 열심히 하고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도 올라가고 지식도 습득한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나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것 같거든요. 2025년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원래 수비학적으로도 2025년이 숫자 9를 상징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에너지 자체가 좀 무겁고 발걸음이 느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특히 여러분에게는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1년을 보냈다. 이렇게 나왔고, 다행히도 2026년이 되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자전거의 페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나왔거든요. 2026년은 수비학적으로 1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모험, 도전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가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페달을 밟고 아무리 이 수레를 강하게 끌어도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고 그냥 힘만 들고 에너지만 소모됐을 것 같은데 2026년 설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병원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가 모이고 추진력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고 몰려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고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 컵스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이 별로 기대 없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튜버라고 가정을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구독자 수도 잘 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오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2026년 이제 병원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그냥 별 의도 없이 그리고 별 기대 없이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 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똑같이 영상을 만들고 똑같이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에너지가 커지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추진력 있게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대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이런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올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악마 카드가 굉장히 매혹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관심을 끌고 여러분이 하는 것에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그런 힘이 커지면서 여러분의 일이 굉장히 잘 풀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외적인 매력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도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의 매력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을 추종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관심과 주목이 곧 에너지가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를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이롭대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여러분의 엔진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런 행운을 잘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방어벽을 잘 세우고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함부로 사람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래요. 성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의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것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인기나 풍요를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잘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대요. 뭔가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면서 사람들의 눈에도 그게 다 보인다고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일이 잘 풀린다. 제 요즘에 되게 잘 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운의 기운을 나눠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홀리거나 꿰일 수가 있어요. 같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언가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에게 자신의 그 의도를 조금 숨기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안 된다고 선을 딱 긋는 게 중요하대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것을 탐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의하고 뺏기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장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고 장꾀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고 또 머리를 잘 쓰거나 머리를 많이 굴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밀어내시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올해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적 같은 행운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은 여러분이 반복해오는 어떤 패턴을 깨부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운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패턴, 행동 패턴, 나쁜 습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쁜 상황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 해가 될 거래요. 2025년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어떤 어두운 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쁜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 맺고 유지해 왔다거나, 또는 일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여러분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 자신을 좀 소진하고 힘들게 해왔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주지 않고 여러분을 힘들게 계속 내몰았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상처를 받고 비슷한 좌절을 겪고 이런 패턴에 갇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 패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된대요. 올 설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병원연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반복해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나 자신을 힘들게 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뭔가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여러분으로 거듭나게 된대요. 근데 그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하는 미션이 있어요. 밤길 나그네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 그림을 보시면 선비가 밤중에 길을 잃어서 묵을 곳이 없을까 찾다가 어떤 집을 발견해서 그 집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또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좀 하셔야 된대요. 올해 여러분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마주하는 작업이에요. 내면 작업이라고 하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림자를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작업이 여러분에게 필수적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억눌린 감정과 억압된 에너지들을 풀어줄 수 있대요. 그 에너지를 풀어주셔야지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면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매지션 카드도 나왔는데, 이 카드는 굉장히 재주가 많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진 이 능력을 지금 충분히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10가지의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8, 9가지의 재주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억압되어 있는 에너지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 억눌린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에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물론 말로 상담을 하거나 말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글로 써보는 거거든요. 일기장에다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다가 아무런 형식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모든 것을 써보시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사실은 다른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그때 느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정과 실제로 느낀 감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막 적다 보면 그 실제가 드러나고 그때 내가 정확히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억눌린 무언가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은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일기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면 그 전후 상황을 전부 다 설명하면서 글로 적어보세요.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떤 말로 들렸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 이후로 내가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보시면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언어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듯이 내 안에 억눌린 억압되어 있는 감정과 에너지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걸 풀어주면서 여러분 안에 묻혀있는 석유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석유를 찾아내서 그걸 여러분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렵고 피하고 싶더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말로 하는 경우에, 특히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실제 내가 느낀 감정보다 훨씬 더 약하게 표현하기가 쉽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굉장히 슬펐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냥 조금 슬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혼자서 일기를 쓰면서 이런 내면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올해 받게 될 기적 같은 행운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와 그림자를 해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화해서 다시 여러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진짜 여러분을 되찾는 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한 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10가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로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의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2025년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번아웃에 가까운 한 해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과로를 했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와 감정을 너무 억압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대요. 그래서 어쩌면 갑작스럽게 일을 쉬었거나 아니면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일을 좀 그만하고 싶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한 해를 보내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누군가의 관계가 갑자기 끝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일이 갑자기 엎어지거나 또는 그 밖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해가 다가오더라도 크게 기대가 안 된다, 이런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2026년에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대요.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만족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화합하고 화목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게 되는 데에 밑바탕에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그림자를 해소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투 오브 소드 카드와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억눌려 있는지를 제대로 봐주셔야지 이런 만족과 성취를 해낼 수 있대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정말 기쁘게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내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피하고 싶던 기억을 제대로 마주해야 한대요.
여러분이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걸 억누르고 억압하다 보면 여러분이 영원히 그것에서 도망쳐야 되고 영원히 내 상처를 건드릴까봐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상처에 염증이 생기듯이 점점 커지고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싹 뿌리 뽑아야 돼요. 완전히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 삶에 온전히 만족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피하지 말고 제대로 들여다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굉장히 큰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시를 빼는 게 무서워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시시때때로 그 가시가 건드려지면서 손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리고 건드려지면서 그 가시가 점점 더 깊이 박혀서 빼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영원히 내 손을 안 쓸 수도 없고, 이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아프니까 이 가시를 빼는 게 점점 더 무서워지고,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는 이 가시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올해 그냥 눈 딱 감고 빼버린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는 그 가시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또 그 가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그걸 빼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내셔야 되죠.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가 느꼈지만 느끼지 않았다고 우겼던 감정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들여다 보셔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적 같은 행운을 제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로 선비 카드와 곶감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래요. 그걸 제대로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있어서 무서운 거지. 그게 뭔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겁에 질려서 살았구나.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안 보고 있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무서운 거라고 하거든요. 이 곶감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문 밖에 어떤 그림자가 있어요. 이 방 안에서 그 그림자를 얼핏 보면 굉장히 놀라고 무서울 수 있겠죠. 밖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밖에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지나가는 강아지의 그림자예요.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아 그냥 밖에서 강아지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보니까 그냥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밖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괴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올해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내 안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그게 귀신이 아니고 강아지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될 거래요. 그리고 선비 카드가 여러분이 이렇게 내면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치유된 여러분으로, 통합된 여러분으로 재탄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되고 통합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믿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관대하고 인내심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고 싶지 않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장 최상의 모습, 가장 최선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상처만 치유하면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정말 쉽게 해내고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으로 넘어가게 될 거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슴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그 안으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치유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래요.
성장하기 위해서 잠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터널을 막상 지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